미국에 저명한 모스탄 전 대사를 비롯해서 4명의 인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육상 대선에 관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선거가 제대로 치러지고 있는지, 부정 의혹은 없는지,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분들이 긴급하게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자, 오늘 사전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한국에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다라고 하면서 활동하기 첫날에 첫 선거가 이루어지는 날에 바로 입장을 발표한 겁니다. 이 성명서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국제공정선거연합과 국제선거감시단은 2025년 6월 3일 조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에 파견되었고 선거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국제 기준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본 감시단은 선거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국민 신뢰의 기반임을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실현을 위해서 대한민국 선거 당국과의 협력적 관계를 추구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 국제감시단은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 특히 그 불신이 사전투표 제도 전반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파악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28일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히 사전투표의 절차적 개선을 촉구하는 특정 단체와 개인을 대상으로 형사고발을 단행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현직 대통령 후보와 연결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부방대와 관련해서 지금 선거 관련해서 이 사전투표 개선을 촉구하는데 거기에 황교안 후보가 지금 그 부방대 대표에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선관위가 고발을 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선거관리기관이 선거 기간 중에 후보자와 관련된 고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전례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평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제선거감시단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하면서 5개 조항을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 자, 우리는 선관위의 고발 조치가 대선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 활동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서 깊이 우려를 표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두 번째, 황교안 후보가 제기한 문제 제기, 즉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 고발의 시점과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민주사회에서 정당하게 제기될 수 있는 공공적 사안이다. 자, 이에 대한 그의 입장은 경청되어야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러한 상황에서 수년간 제기되어 온 제도 개선 요구 중에 하나인 사전투표 관리관의 도장을 직접 날인하거나 또 이런 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채 인쇄 날인 방식이 유지된 채로 사전투표가 개시된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것은 단지 기술적 절차상의 이견이 아니라 국민이 투표용지의 진정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보정 장치에 대한 요구라는 점에서 선거의 투명성과 그리고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 형성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국제감시단은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해소하지 않은 채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선거 결과에 대한 국내외 신뢰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번째, 자, 우리는 감시 활동의 본질이 선거에 대한 의문 제기를 억압하거나 특정 입장을 개인이나 단체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유롭고 공개적인 비판과 논쟁이야말로 선거의 정당성을 보완하는 요소임을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 본 감시단은 이번 사안을 포함해서 선거기간 중간에 이루어지는 정치적, 법적 조치 전반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바탕으로 국제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이 보고서는 대한민국과 미국 정부 그리고 유엔과 관련 국제기구에 공유될 것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자,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선거의 투명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감시와 비판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그리고 선거관리기관 또한 그 권한을 정치적으로 오용하지 않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국제사회의 감시 아래에서 이번 선거가 공정성과 자유를 회복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 국제선거공정감시연합 또 국제선거감시단의 대표 모스탄 대사와 존 밀스 예비역 대령
그랜트 뉴섬 예비역 대령과 브래들리 테이어 박사 이 4명의 이름으로 지금 성명서를 발표한 겁니다. 자,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선거 공정성을 촉구하는 황교안 후보에 대해서 고소 고발. 자, 이것도 선관위가 했다는 점에서 정말 충격적이다 돼 있고, 뿐만 아니라 지금 선거에서 자, 이 사전투표 관리관의 도장을 직접 날인하도록 요구했는데 이게 수행되지 않은 채 인쇄 날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도 정말 이런 선거의 공정성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하는 점을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이준석이 TV 토론에서 이 여성을 겨냥해서 이 젓가락 발언을 한 것이 지금 이재명이 아주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단체와 여성단체 그리고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계열에서는 이준석을 공격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발언의 그 발설자가 바로 이재명의 아들 이동호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 이재명과 이동호 이 부자지간에 자, 그야말로 부전자전이다라고 하면서 이재명의 자기 형수에 대한 욕설과 자, 이런 이동호의 도박까지 성매매까지 이게 한데 어우러지면서 이 집안이 그야말로 콩고루 집안이다. 자, 대통령 출마하기는커녕 집안부터 다스리라 하는 이야기가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재명은 신촌에서 투표를 했는데 투표하는 자리에서 20대 청년이 자, 바로 이재명 화이팅, 카리나 화이팅, 코끼리 화이팅, 그리고 형수님 화이팅 뭐 이런 걸 외쳐가지고 경호원들이 급박하게 그 청년들을 끌어들였고 그래서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현장에서 조사까지 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긴급하게 자기가 아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바로 석방이 됐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재명의 지명타가 되고 있고 이 젊은이들, 청년들 사이에서는 쫙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재명과 그 아들이 한 말들이라는 게 드러나면서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상황이 퍼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자면 반대급부로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 사람이 바로 김문수 후보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김문수 후보의 청렴, 결백 그리고 그의 성실함 이런 것들이 조명이 되면서 대조를 보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준석의 사퇴 압박, 또 이재명이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이런 상황들, 이게 지금 모두 다 사필 규정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 이재명의 아들은 700여 차례에 걸쳐서 도박을 했는데 도박 자금이 2억 3천만 원이다. 그럼 재산이 신고한 거는 몇 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뭐 4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도박 자금 출처도 다시 밝혀라 해서 지금 이재명이 또 이 자녀에게 불법으로 자, 이 돈을 주지 않았을까? 정려세를 물렀는가? 또 도박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가? 자, 이것까지도 부각되고 있고, 그리고 이 아들 이동호가 과거에 성매매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서 이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의 이 생활이 정말 심각하구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에 대한 가족의 비판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준석도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한 이 상황이 바로 모든 가족들이 생중계로 지켜보는 바로 TV 토론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가족이 다 관심이 있고 그래서 어떤 가족은 자녀가 있는 가족은 급하게 그 욕설이 나올 때 텔레비전을 꺼버렸다 이런 가족도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 발언이 나왔을 때는 자, 이준석이 이거 가지고 민노장을 겨냥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다가 아예 답을 안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그런 다음에는 이재명에게 다시 이준석이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자, 이재명은 시간을 충분히 주고 질문을 했으면 좋겠다. 또 룰을 지켰으면 좋겠다. 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이재명과 관계되어 있는 말인 줄을 많은 사람들 몰랐습니다. 그냥 이준석이가 또 이상한 소리를 하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자,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동호 아들에게 도박과 그리고 이 음란 발언 이런 걸로 인해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고 그 통지서가 바로 부인 김혜경에게 전달됐다 하는 걸 보면은 이 가족이 전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도 알고 엄마도 알고 이동호도 알고 가족이 전부 다 아는 범죄 사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청년들 사이에서는 그 상황에 딱 보고 저건 이동호를 겨냥한 것이다. 한때 이게 또 젊은이들에게 유행하고 있는 인기가 있는 에스파이 카리나라고 하는 이 가수에게 저격한 말이어서 그래서 이게 금방 퍼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잘 몰랐는데 그런데 이재명이 그걸 대충 넘기려고 얼렁뚱땅 시간을 충분히 주고 질문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준석에게 대강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빨리 순간을 모면하려고 그렇게 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걸 다 듣고 보니까 야, 이재명 가족이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구나. 그리고 이재명도 할 말이 없으니까 빨리 이제 이준석 보고 그 질문하는 태도 이런 걸 가지고 공격하고 저격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 사건은 지금 이준석이 그런 발언을 해가지고 마구 공격을 받는 것 같은데, 이준석은 바로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발언을 한 사람은 바로 이동호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 발언의 진원지부터 검증을 해라. 이 진원지부터 이 사람을 공격해라. 이 사람을 저격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는 그 말을 옮겼을 뿐이고, 그 말을 옮기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순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젊은이들이 다시 찾아보기 시작하는데, 거기 보면 이동호가 한 말 중에는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찢 발언한 거 못지않게 이 젊은 이동호가 한 발언이 정말 충격적이다. 자, 그러니 이 집안에서의 이 내력은 정말 DNA가 따로 있나? 이런 글들이 쫙 퍼져 나오면서 이재명이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심정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이재명이 그동안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 그리고 찢 발언, 뭐 이런 걸 가지고 거짓말 잘한다. 또 이번에 재판 관련 과정에서도 자기 방탄하려고 온갖 이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 여기다가 아들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그 근본적으로 여기는 문제가 있는 가정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재명이 아주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정면을 대응하자니 이재명 아들 문제가 불거지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지금 뭔가 수세에 몰려 있고, 그런 사이 소문은 쫙 퍼져가고 있고, 그러니까 카리나라고 하는 이 가수가 일본에서 번호 2번이 적혀 있는 옷을 입고 찍었는데, 그게 그냥 찍은 게 아니라 바로 2번을 지지한다 하는 거고, 거기 위에 와 있는 위에 나와 있는 글자도 보면은 이 바시라고 하는, 젓가락이라고 하는 그런 일본어로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